학점은행제로 편입하고 평생 교육사로 일한 지 7년 차이다. 이 영상에서 학위, 전공, 교육원, 비용, 학점, 취득 방법 등을 총 정리한다. 두 가지만 정하면 바로 시작 가능하다. 첫 번째 정해야 될 건 학위다. 대학교에도 전문대와 다년제가 있듯이 학점은행제에도 전문학사와 학사가 존재한다. 그 다음 정할 건 전공이다. 학점은행제에서 전공은 이렇게 다양한데 총 120가지의 전공이 존재한다. 이때 특징이 있다. 전공에 따라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으로 나눠진다. 쉽게 설명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학과는 경영, 심리, 아동, 사회복지, IT학과가 대표적인데 추가적으로 몇몇 학과가 존재한다. 이외의 모든 학과는 오프라인 과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평일 주말 시간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닌다. 이러한 오프라인의 특성상 등록금은 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온라인은 저렴한 편이다. 학위와 전공을 골랐다면 모든 게 끝났다. 바로 시작하면 된다. 학점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본인만의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중요하다. 학점은행제도 졸업장을 받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총 5가지다. 총학점, 전공학점, 전공 필수학점, 교양학점, 의무 18학점이다. 우선 학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문학사이다. 총학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학점이다. 전문학사는 총 80학점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공학점이다. 진행하는 전공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전문학사는 45학점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공 필수학점이다. 전공학점 안에는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로 나눠진다. 이 전공을 계란으로 비유해보자. 전공 필수는 노른자, 전공 선택은 흰자이다. 전공 선택은 수많은 과목 중에서 들어도 되지만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전공 필수 학점은 학과마다 다른데 확인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사이트 표준교육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학위와 전공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양학점이다. 전문학사 기준 15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의무 18학점이다. 간단하게 수업으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참고로 수업은 온오프 관계없이 한 과목당 3학점이다. 학사학위 기준으로 5가지 조건은 총학점 140, 전공 60, 전공 필수, 교양 30, 의무 18학점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일반학점이란 내 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점을 이수했을 때 일반학점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1차적인 계획서의 틀이 완성됐다. 이때 최종 학력별로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 포인트는 기존에 내가 취득한 학점이 있는지이다. 본인이 고졸이라면 영학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반대로 본인이 대학교를 다녀서 학점을 취득했다면 자퇴했거나 졸업했을 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이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어떻게 인정되는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받을 때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점은행제가 가능할까? 다니면서도 진행은 가능하다. 근데 추후에 학점을 합치지 못한다. 대학교 따로 학점은행제 따로 진행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교육법이 달라서 이중학적에 위배되진 않는다.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추후에 자퇴해서 학점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니 이 방법을 추천한다. 이제 모든 계획서가 세워졌다. 학점 취득을 시작해보자. 학점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존재한다. 첫 번째, 수업이다. 수업은 학과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바로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다. 한 학기에 100학점을 수강할래요? 이건 불가능하다.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추가로 이수한 학점들은 다 날아간다. 해가 바뀌면 이 조건은 초기화된다. 그래서 이때 학기가 중요한데 통상 오프라인 수업은 대학교 유사하게 개강하는 것도 3월, 9월이다. 반대로 온라인 수업은 개강반이 매달 열린다. 12월 개강반이면 몇 학기일까? 나조차도 헷갈린다. 수업은 학기와 기수로 구분되는데 기수는 무시하고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체크해서 들어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럼 수업을 듣는 교육원을 정해보자. 이때 대부분 착각하는 게 성적이 잘 나오는 교육원은 없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육원들은 과목도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서 다양하게 상담받고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본인만의 교육원 선택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똑같다. 손님이 없으면 가게는 문을 닫는다. 마찬가지로 수강생이 있어야 학점은행제 교육원이 돌아간다. 그래서 파워링크,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다.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함이다. 이제 집중해보자. 교육원 선택 기준이다. 첫 번째, 관리. 수많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해보면서 느낀 건 쉬운 과정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한다는 점이고 사소한 실수로 졸업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 플래너의 개념이 등장한다. 플래너란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다. 하는 일은 두 가지다. 교육원 홍보와 학생 관리다. 대부분의 플래너는 학생 모집에는 진심이다. 그런데 학생 관리에는 소홀하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받을 때와 다르게 막상 진행하고 나면 소홀해지고 연락이 안 되고 최악은 플래너가 그만두게 된다. 플래너가 관리를 잘해주는지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경력. 두 번째, 전문성이다. 경력은 플래너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으며 이 분야에서 얼만큼 경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다. 플래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블로그, 지식인, 유튜브의 예전 기록을 보는 것이다. 이 과거 이력들을 검색해보면 얼마나 일한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직접 학점은행제 경험을 해봤거나 편입을 해봤거나 이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름길로 안내해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플래너는 사실 단순히 플랜만 세워주는 게 아니다. 처음 세워진 플랜에 대해서 그 학생만을 위한 완벽한 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교육원 선택 기준, 비용이다. 교육원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정말 저렴한 곳은 몇만 원이면 진행 가능하고 비싼 곳은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저렴해서 안 좋고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단지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잘못 선택한 것이다. 보통 비용은 플래너의 여부로 달라진다. 플래너의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 저렴한 곳은 혼자 진행을 해야 된다. 만약 계획적이고 꼼꼼하다면 혼자 하는 걸 추천한다. 근데 나도 혼자 하다가 실수해서 망한 기억이 있다. 사실 이 학점은행제 비용은 따지고 보면 대학교보단 훨씬 저렴해서 큰 부담은 안 된다.
너무 가성비를 추구하진 말자. 내가 생각하는 교육원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과정을 완주하는 것. 두 번째,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정하고 나서 비용을 생각하는 게 좋다. 학점 취득 방법 두 번째, 자격증이다. 자격증은 공부를 해서 합격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사실 학점은행제만의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하는 걸로 하자. 자격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내가 경영학인데 경영전공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아까 말했던 노른자이다. 그리고 학위별로 인정되는 개수가 다르다. 전문학사는 최대 2개, 학사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된다. 또한 자격증은 유사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과 테셋이라는 자격증이 있다. 이 둘의 자격증은 특성이 비슷해서 유사 자격증으로 분류된다. 2개를 취득했더라도 동일 직무라면 1개만 인정된다. 그럼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해야 될까? 학점은행제 사이트 학점 인정 대상 자격 탭을 들어가 보면 해당 전공별로 자격증이 나와 있다. 추가로 자격학점 환산을 통해서 각기 다른 자격증들이 중복되는지 판단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 다음 세 번째 학점 취득 방법 독학사이다. 특징은 자격증처럼 공부해서 합격하면 학점으로 인정된다. 단계마다 여러 과목들이 존재한다. 1단계는 4학점, 2단계부터는 5학점씩 합격한 과목만큼 개별적으로 인정된다. 보통 1, 2단계를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본인이 그나마 잘하는 과목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내가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 수업과 자격증과 독학사를 적절히 배치해서 계획서를 완성시키고 시작해 나가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게 사실 플래너라는 직업이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며 플랜 자체는 정확해야 된다. 이 플랜을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플래너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다. 플랜에는 효율이 정말 중요하다. 학점은행제 행정처리다. 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땐 각종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학습자 등록이다. 내가 학점은행제 학생이라는 걸 등록시키는 개념이며 꼭 먼저 하지 않아도 추후에 진행해도 된다. 그 다음은 학점 인정이다. 내가 취득한 모든 학점들을 인정시키는 개념이다. 수업, 자격증, 전적대 학점, 독학사 등 모든 학점들을 인정시켜야 된다. 마지막 학위 신청이다. 모든 학점이 모아졌다면 이제 졸업장을 신청해야 된다. 학점 인정을 마치고 학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학위 수여 요건을 체크해서 졸업장을 줄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된다. 참고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학위 신청은 여름, 겨울에 신청 가능하다.